있는데 어제 내용에 이어서 또 계속 다음 단락 내용을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얘기했지만 포에버 건강 솔루션 기조 4종에서 액티바이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요 그림 한 장 액티바이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차트가 이 차트죠. 이러한 차트를 통해서 우리 몸이 혈관들이 이게 건강 혈관인데 혈관들이 막혀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이만큼 막힌다고 하는데 이런 혈관 관리가 곧 자기 노화를 막을 수 있고 젊음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얘기 했었고 액티바의 전체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여기서 어제는 이 종합 비타민 B 복합체 요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체라는 거는 약간 복습 시간을 가지면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이고 인체 효소 화학 반응에서 반응을 하는 활성화하는 조효소고 이 8가지 비타민 B 복합체는 단독이 아니라 이렇게 오케스트라처럼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비타민 B 복합체에 어떤 이러한 영양소들이 결핍될 때 이러한 질환들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B1부터 B2, B3 이러한 어떤 비타민 B 중에서 B3 즉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요거에 좀 초점을 더 얘기를 했었고요. 나이아신 플러스라는 거는 비타민 B3를 한 번에 100mg 이상 섭취하면 피부에서 프로스타글란딘, PGD2가 급격하게 분비되면서 모세혈관이 팽창하는 일시적으로 피부가 따끔거리며 붉게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에 대한 것도 좀 알아봤었고요. 이러한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에 의해서 지방이 녹아있는 독소들도 디톡스 효과가 있다. 모세혈관도 이렇게 팽창시켜서 확장시켜서 말재 혈순환을 촉진시킴으로 해서 영양소와 산소가 제대로 세포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측면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러한 모세혈관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즉 산소가 세포에 다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산소가 세포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그래서 세포에 필요한 산소 60% 정도 잃어버리면 그게 암세포에 반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이라는 거는 비타민 B3를 나이아신을 한 번에 100mg 이상 섭취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액티바이저에는 이 비타민 3, 나이아신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리뉴얼된 액티바이저를 보면 여기 나이아신이 30mg입니다. 30mg. 하루에 필요한 양의 200%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30mg인데 그전에는 30mg가 아니라 51mg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나이아신 친구가 봤을 때는 리뉴얼된 게 21mg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액티바이 섭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3스푼씩 먹는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6스푼 정도 최대 9스푼까지도 먹고 했는데 그런 섭취 방법이 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아신의 성분이 이렇게 좀 줄인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있지만 아직 정확한 이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메타 건강 디자인 연구소의 조명진 소장님이 리뉴얼된 기초 3종에 대한 그 강의를 좀 준비하고 계셔서 PM 아카데미라고 해서 진행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내용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 듣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 일단은 양이 줄었어요. 30mg 줄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요 30mg이 그 액티바이 전용 스푼으로 3스푼에 들어가 있는 그럼 결국에 한 스푼이
나이아신이 10mg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방금 얘기했던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을 느끼려면 10스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내용대로 하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51mg이니까 3스푼이면 3스푼에 6스푼이면 100ml 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현상을 느낄 때는 6스푼 정도를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리뉴얼된 액티바이즈에는 이 나이아신이 좀 함량이 줄었다. 아마도 이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을 좀 이렇게 나오는 걸 좀 이렇게 약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정확한 의미는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럼 나이아신 플러스가 언제 일어나냐? 언제 일어나냐? 그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다들 느껴보셨죠? 다들 액티바이저 드시면서 이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을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텐데, 우리가 액티바이저를 섭취했을 때 건강한 사람은 탈수 증상이 있거나 에너지가 고갈될 경우에 가볍게 나타난다. 자, 이 말은 내가 탈수 증상이 없고 에너지가 충분할 때는 액티바이저를 먹어도 그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액티바이저를 처음 섭취하시는 분은 나와주는 게 맞아요. 나와주는 게. 그런데 먹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꾸준하게 액티바이저를 먹다 보면은 이게 안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내가 어떤 컨디션에 따라 어떤 날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나이아신 플러스에서 나오는 거는 첫 번째,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약간 탈수 증상이 있고, 또 에너지가 고갈될 경우, 좀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이 액티바이저를 드시면 이게 가볍게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이 나타나옵니다. 종종 나오죠. 그리고 어떤 나오면 나이아신, 비타민 B3가 약간 부족한 사람은 50mg만 섭취가 나타납니다. 내 몸에 비타민 B3가 좀 부족해. 그런 사람들은 100mg가 아니라 50mg만 섭취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걸 봤을 때 그러면 기존처럼 지금 한 스푼에 지금 나이아신 리뉴얼된 액티바이저가 10mg 들어가 있으니까 5스푼 정도 넣으면 이런 프레션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 그룹에서는 이제 이 액티바이저 섭취할 때 5스푼을 권장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건 리뉴얼된 요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mg에 맞추지 않고 이 50mg에 맞춰서 액티바이저를 5스푼 정도를 기본 권장량으로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B3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 정도만 먹어도 나온다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그전에도 식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식사가 한 3시간 지났을 때, 그리고 아예 공복일 때, 그리고 369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시 현상을 체험시켜 줄 때 했었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할 거고, 그리고 나에서 플러시 현상이 언제 나오면 화학 약물의 장기 복용으로 약 드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화학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축적되어 있을 경우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건강한 경우는 일반적인 건 가볍게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볍게 나와주는 게. 근데 몸속에 이런 화학 물질이 많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을 경우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이 액티비티 플러스가 심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10중 8구로 약을 장기 복용했던 사람들, 그리고 화학물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병이 나오더라고요. 비타민 B3가 매우 부족한 사람은 그 사람은 격렬하게 나타나면서 이분도 나오면서 위 통증이나 메스꺼움, 빠른 심장 박동, 피부 발진 등이 동반됩니다. 어떤 분은요 먹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막 배가 통증이 오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오버히트까지 사람도 봤어요. 그런 분들. 그러면 비타민 B3가 매우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들 얘기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면
그때 물을 좀 많이 마셔주면 됩니다. 물을 좀 많이 마셔주면 그 통증들이 가라앉아요. 물을 좀 많이 마셔주면, 그 시간이 흐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비타민 B3가 아주 부족할 때 아니면 화학 물질이 모이 축적돼 있을 경우가 심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약간 부족한 사람들은 뭐 이제 50mg 섭취해도 좀 살 나오고 보통 가볍게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 모세혈관이 심하게 막힌 경우 이게 가장 안 좋죠. 이게 응? 뭐 아예 액티바이드를 5스푼이 아니라 10스푼을 먹어도 반응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난 건강해서 그렇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가볍게 나와주는 게 처음에 드실 때는 물론 액티를 열심히 먹고 있는 사람 말고요. 근데 아예 이런 플러시 현상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모세혈관이 심하게 막혀 있는 경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뭐 일주일에서 한 열흘, 20일 정도 꾸준하게 액티바이저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모세혈관이 뚫리면서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몸에 모세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그럼 이 나이아신 플러시 현상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자, 나이아신 플러시 현상이 일어나면 급격히 이때 프로스타글란딘 PGD2라는 게 분비가 돼요. 플러시 현상이 일어났을 때 PGD2가 분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 건데, 이때 PGD2가 분비되면서 어떠한 작용을 하냐? 항염 작용을 합니다. 항염. 그래서 따끔따끔 거리기도 하고, 염증들을 이렇게 또 독소들을 빼주기도 하고, 또 그 지방인 독소들을 디톡스해주고. 그런데 만성적인 PGD2 분비는 염증만을 또 반대로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참 몸이 참 재밌는 게요. 모든 건강은 결국은 조화와 균형과 조화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항상 활성산소도요. 너무 없어도 안 돼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당하게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이 PGD2의 분비도 이렇게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에 의해서 한번 딱 나왔다가 10분, 20, 30분 싹 이렇게 나오고 없어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이 아니라 이 PGD2 분비가 계속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몸에 염증이 많아요. 그래서 조직세포의 PGD2의 분비량, 분비 속도, 염증 상태에 따라서 항염 작용을 하거나 반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모든 게 양날의 검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어쨌든 이 나이아신 플러시 현상이 주는 혜택 첫 번째는 이 나이아신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956년부터 1987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였던 게 이 나이아신 비타민 B3입니다. 이때 치료제를 쓰일 때는 한 번 투약 시 500mg, 1000mg 단위로 사용했다고 해요. 500mg. 그러면 지금 우리 10mg 들어가 있으니까 50mg이면 50 50스푼이네. 어쨌든 예전에 이렇게 쓰였다고 하고요. 비타민 B3 고용량 처방은 매화요법은 HDL을 10에서 30% 정도 증가시키고 LDL을 10에서 25%또 이렇게 줄여주고, 그리고 중성지방을 20에서 2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였던 나이아신 이 비타민 B3입니다. 그런데 화이자, 비약으로 유명했던 화이자가 FDA 승인을 받은 리피트라는 그 약이 있어요. 그 약이 사용되면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이 고지혈증 치료제로 나이아신을 쓰고 있지 않죠. 반대로 지금 이 약을 쓰지 않고 이 액티바이즈만 잘 이렇게 활용하면 고지혈증 있는 분들 치료 가능하다.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매가요법을 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 액티바이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종이 다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으로 이 고지혈증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이 주는 두 번째 혜택이 여기 이제 비타민 B3 메가요법으로 했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 2형 당뇨병, 2형 당뇨, 소아당뇨, 궤양성 대장염, 남자 대머리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게 있다. 이런 어떤 나이아신, 즉 비타민 B3를 통해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캐나다의 아브람 호퍼라는 분, 아브람 호퍼. 나이아신 그러면 아브람 호퍼 이 박사님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60년대부터 40년 동안 거의 2000년대까지네요. 정신분열증을 가진 조현병 환자 5,000명을 이 비타민 B3를 1을 3g이면 미리그램으로 하면 거의 3,000mg이죠.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오늘 복용한 내가요법으로 치료하여 2년, 10년 사이에 90%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논문 책을 밝히고 있다. 90%. 그럼 이 나이아신이 이런 조현병 환자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이분은 어떻게 처방했으면 비타민 B3 3g, 비타민 C, 비타민 B6, 필수 지방산. 이 부분 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내가요법은 항상 전문가와 맞춤형이 진행돼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있죠. 여기 나오는 요 처방대로 봤을 때 우리 액티바이즈와 오메가3를 같이 먹어주면 이런 조현병 환자에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 분들. 그래서 저희 그 1번에 뭐 다운증후군이든 그런 어떤 좀 약간 뭐라죠? 뭐라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발달장애 아동들. 예.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이 액티바이즈와 오메가3를 잘 섭취시키면서 많은 개선된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요게 요 내용이네, 쉽게 얘기해서.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신경적으로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은 이 액티바이저 오메가3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보신 것처럼 비타민 B3는 나이아신은 섭취량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나이아신 플러스가 가볍게 일어날 정도가 직접 적정 섭취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번에 100mg, 하루에 500m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자, 100mg이면 한 번에 100mg, 예, 하루에 500mg. 자, 결국엔 이거는 100mg이면 지금 우리 리뉴얼된 액티바이오 얘기하면 한 번에 10스푼, 10스푼이네요. 10스푼을 하루에 5번까지 그 범위 내에서 자기만의 최적 섭취량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전에 우리가 333 3시간 간격으로 3스푼, 3스푼, 3스푼 먹거나 6스푼, 6스푼 정도를 이렇게 먹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목요일 교육을 좀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해서 저희 그룹에서도 다른 그룹처럼 기본이 333이 아니라 555로 가는 형태라든가 뭐 하루에 그냥 5스푼 정도 하루 5스푼 정도 뭐 먹는다거나 뭐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비타민 B3는 체내에서 트립토판을 원료로 만들어지지만 체내 전환율이 낮아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 보조제로 영양 보충제로 섭취해야 체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비타민 B3는 내 몸에서 만들어져서 어떤 이용되려면 거의 너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 요거는 이제 좀 외로 교정 분자의학 사실은 교정 분자의학 말보다는 분자 교정의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 분자 교정의학이라는 게 뭔지만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자 교정의학. 분자 교정의학이라는 게 보면은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다른 분자,
분자가 필요하며 다른 분자는 자연에 존재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지방산을 말하며 독성 분자는 인간이 합성한 화학 물질을 말한다. 다른 분자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의학을 분자 교정 의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분자 교정 의학이라는 거는 다른 분자로 교정을 해서 즉 교정을 하는 그런 예방하고 치유하는 의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PM 제품 이런 분자 교정 의학을 또 기반으로 진행되니까 이런 거 알고 계시고요. 아까 그 호퍼 박사의 비타민 B3 내화요법 그걸로 이제 또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나이아신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증도 이렇게 뭐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이 복용법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알코올 중독 있는 분들도 액티바이저를 권해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중증 치매 환자들에게 액티바이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 나이아신 비타민 B3 내화요법으로 중증 치매에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그런 연구 사례, 임상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중증 관절염에도 이런 나이아신 메가요법에 의해서 어떤 개선된 사례들이 이렇게 임상이 있는데 실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갤링핏을 지금 많이 드시고 관절 안 좋으신 분들 갤링핏 들고 계신데 갤링핏을 먹을 때는 액티바이저는 필수예요. 왜 그러면 우리 관절 얼마 전에 제가 교육했지만 관절은 그 연골 세포에 직접적으로 모세혈관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관절액을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그 연골 세포의 그 관절액에 가는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연골 세포가 이제 산소 영향 못 받아서 문제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액티바이저를 또 많이 모세혈관 관리를 하면서 갤링핏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관절염에도 이런 액티바이즈가 즉 나이아신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이런 내용. 관절염에도 액티바이즈를 권해줄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조현병 조현병 환자 5,000명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를 얘기하면 액티바이저와 오메가3를 복용시켰더니 90%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과 책을 밝히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액티바이저가 효과가 입증된 그런 질병들이 이런 문헌들 어떤 내용들이 정신분열증,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암, 심혈관 질환, 뭐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알코올 중독, ADHD, 소아 당뇨,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관절염, 치매 이러한 부분이 뇌세포 쪽에서도 하긴 이 모든 부분들이 모세혈관이 일단 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관리가 들어가서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액티바이저는 단순히 뭐 산소 주스다 산소만 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런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NTC 우리 모든 제품들이 NTC 이런 특허 기술을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보니까 미국에 우리가 정확히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표 등록. 상표 등록. 그 의약품 범주 특허 내용이 이게 타는 특허가 돼 있고 또 상표 등록이 돼 있어요. 790-50-0695로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돼 있는데 상표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 특허 내용이 의료 목적에 적합한 영양 음료다. 의료 목적, 의료용 마크라고 표현하죠. 보통 NTC를 의료 목적에 적합한 영양 음료다. 의료용으로 적합한 모든 영양제, 의료용으로 적합한 영양 보조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NTC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의료용 마크다. 마크로 미국에 등록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정도 말.